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광주 시정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는 자살 예방 주간인데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주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평소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납세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활동으로서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김진구 씨는 도로교통 분야에 관심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보면은 유입 인구에 비례해서 도로망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을 해소시켜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망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광주시 예산운용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강의 내용을 적으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갖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102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31건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상정됐고 28건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탐벌초등학교 주변 도로시설물 개선 사업, 곤지암 만선간 자전거도로 개발 사업 등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제안 사업을 공모하거나 지역회의 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담당 부서가 타당성, 시급성 등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안을 조정, 확정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지역 개발에 필요하거나 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시정 뉴스 임하나입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숲에서는 긴장이 완화되고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햇빛과 소리, 향기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능평보건진료소에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장유리나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이놈의 집안 살려면 해도 티가 안 나. 울지 마. 엄마도 울고 싶어. 집안 살림에 육아까지. 진짜 끝이 없다. 살림에서 육아까지 우리 어머님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육아맘 살림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포읍 능평리 보건진료소에서 육아맘 살림치유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자녀 한 명을 둔 어머니부터 아이 넷을 둔 다자녀 어머니 등 육아에 지친 광주시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프로그램 첫날인 오늘은 살림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는데요. 나무 명찰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나의 이름을 새기며 오늘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애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맨날 집에 혼자 있어서 좀 적적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지역 카페에 보니까 이렇게 보건소에서 숲 힐링 프로그램 한다는 소식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놓고 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네, 친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실타래를 돌리며 시작된 얼음장 깨기 자기소개 시간. 육아맘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는데요. 토닥토닥 서로 안마도 해주고 따뜻한 꽃잎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생긴 여유 시간을 즐깁니다. 평소 육아로 인해 바깥 외출이 어려운 육아맘을 위해 숲속 소리 듣기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오랜만에 흙을 밟아보고 자연을 벗삼아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그동안 쌓인 육아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보냅니다. 다 같이 와서 해설 들으면서 오니까 그냥 지나가던 나무들의 뜻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설명 들으니까 하나하나 다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자연 소리 들으면서 와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재밌고 또 신기한 것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산에 오면 이게 풀이고 이거 벌레고 좀 그런데 이게 이런 생강나무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이제 아이가 좀 자게 되면 같이 자게 마련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을 오르고 보니까 머리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훨씬 더 나아지고 저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업의 마무리로 꽃 명상 시간이 준비되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생각하며 잠시 나의 내면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맘 살림치유 프로그램이 우리 육아로 찌든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림치유로 이제 기획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숲은 인류에게 엄청난 치유인자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를 가진 어머니들이 숲에서 치유가 되면 가정에 가서 그 좋은 기운을 아이들과 남편에게 또 나아가서는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육아로 지친 우리 어머님들 육아맘 살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현장 리포트였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7일 2-3번 공영버스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설된 버스 노선은 쌍령동 대우 프로듀 아파트에서 광주역을 경유해 광주시청까지 14인승 신형버스 2대를 투입해 하루 20회 운영됩니다. 2-3번 시청에서 이제 프로듀 아파트까지 왕복하시는 이런 우리 버스 개통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을 통해서 마을이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 나가는 이런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지역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4개 노선에 6대 공영버스를 투입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원 광주시장이 지난 6일 광주시 여성기업인 협의회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호건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선 광주시 여성기업인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31개 회원사가 함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 7일 남한산성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신동원 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12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지역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한 이런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회복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이 여기 좀 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경안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난 6일 경안시장 내 ICT 카페에서 2018년 경안시장 상인대학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광주시장이 함께 어우러서 좀 장사가 잘 되는 이런 골목길 이루다가 앞으로 좀 성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입학식에서는 40여 명의 상인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청면 소재 도궁초등학교가 지난 5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을과 학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신동헌 시장과 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교 운영위원회와 각 마을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마을의 불편사항과 학교 환경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함께 개선 방안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는 소통과 협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행사인 너른골 청소년 축제와 제3회 남한산성 영상제가 지난 8일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출품한 창작 영상 중 입상작 12작품의 상영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청소년들의 춤과 대중가요 경연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체험과 만들기 체험 등 22개의 무료 체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퇴촌 면민의 날과 곤지암읍 한마음 어울림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올해로 각각 제8회와 3회째를 맞는 한마음 어울림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체육 행사, 주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되며 주민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시가 취업과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인을 희망하는 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며 취업 상담과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일자리 유관기관의 사업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채용 박람회는 오는 19일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광주시의 숨은 보물찾기,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소개합니다. 태전동에 사는 배덕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중대 물빛공원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과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망대에서 파노라마로 촬영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광주 팔경의 멋스러움이 사진에 잘 담긴 것 같죠? 나들이 떠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광주와 만나는 힐링 여행 어떠세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 숨쉬는 광주시의 관광 명소를 하루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광주 시티투어 하반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24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광주 시티투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정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